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오입니다. 깎이우 쌀이 질러. 야,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포 주기, 세포 주기는 반대말이 뭐죠? 세포 주기는 반대말, 세포 살리는. 우와. 시작하자마자 또 썰렁한 개그 했네요. 자, 세포 주기는 지난 시간에 1차적으로 배우고 이번 시간에 좀 더 심화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주기는 자 이렇게 됩니다. 세포 살리는 아니고 세포 주기는 셀 사이클. 자 여기 M기가 짧습니다. 간기에 비해서 분열기가 짧아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기가 가장 긴데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그릴게요. 지원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긴데 그냥 이렇게만 그릴게요. G1 S G2 M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도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제가 G1기는 여기서 이제 세포 두 개가 딱 탄생했을 때 이제 세포질 분열이 딱 끝났을 때야. 세포질 분열이 딱 끝나가지고 응애예요 하고 이제 세포질 분열이 끝난 겁니다. 자 이때 세포 한 개당 DNA량을 1이라고 해볼게요. 1. 그렇죠? 얘 세포 한 개 갖고 있는 DNA량을 1이라고 할게요. 그럼 G1기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G1기 지나면서 세포가 커져요. 좀 커졌죠? 많이 커졌어요. G1기 지나면서 세포 생장, 엔드, 세포 소기관도 많아지고요. 단백질 합성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S기 때 DNA 복제될 때 그거 감아야 되는 히스톤 단백질 아시죠? 염색 4 만들 때 히스톤 단백질. 그런 단백질들이라든가 아니면 DNA 복제할 때 DNA 합성 효소가 필요해요. DNA 합성 효소. 그런 효소들, 그 단백질들 다 이때 주로 이때 활발하게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G1기 때는 단백질 합성 많이 일어나면서 세포 생장이 활발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DNA량은 그대로 1이에요. DNA량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기 지나면서 세포 크기 약간 커지면서 DNA량이 2배가 되죠. 이렇게 복제됐다 생각하세요. DNA 합성, 즉 복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G2기가 이제 지나면서 역시 세포 크기가 좀 더 커지면서 분열 준비되는 거죠. 분열 준비해서 방추사를 이루는 단백질들, 그 알갱이들을 합성하는 거예요. 방추사는 요때 보인다고 그랬어요. 방추사가 관찰되는 시기, 방추사가 존재하는 건 요때. 그 재료는 요때 만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기 때는요, 얘네들이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등장하고, 자, 기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쭉 나와야 돼요. 전기에 해당하는 거. 중심체라는 건 이제 S기부터 G2기까지 복제가 일어나고요. 그 복제가 일어난 중심체가 양극으로 분열이 되는 시기는 바로 전기죠.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방추사가 길어지죠. 됐어요? 그리고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요. 그리고요,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시기가 바로 전기예요. 알겠죠? 계속 머릿속에 그려주세요. 그림을. 됐죠? 네. 그 다음에 중기 때는 얘네들이 가운데 딱 모여요. 가운데. 일렬종대 해쳐 모여!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적도면에 모이고요. 후기 때는 얘네들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갑니다. 후기 때는 양극으로 이동을 해 가요. 자, 양극으로 헤어지기 싫어! 그러면서 양극으로 이제 이동해 가죠. 네. 자, 후기 때. 그 다음에 말기는 크게 핵분열하고 세포질 분열로 나누는데요. 말기 때 먼저 핵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핵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핵이 2개가 또 생겨요. 그러면서 염색체 이동한 염색체가 염색사가 돼요. 저 핵막과 인이 생기면서 염색체가 풀어져서 염색사가 돼요. 이때 이제 핵 한 개당 DNA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이때는 다 핵을 하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때는 핵이 2개가 되니까 핵 한 개당 DNA량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DNA량 따지면요. 여기가 1이었죠. 1.1, 1.2, 1.3, 1.5, 1.1, 1.8, 1.9, 2가 되는 거죠. 2배가 되죠. 여기보다 이제 2배가 돼요. S기 지나면서. 그럼 여기까지는 DNA량 변화가 없어요. 계속 2예요. 그래서 DNA량이 2 가다가 핵 한 개당 DNA량을 따지면 1이 되겠고요.
대신 세포 한 개당은 세포 한 개가 계속 있으니까 그대로 2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프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말기에 핵분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죠. 동물 세포는 이렇게 세포막이 함입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핵은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질 분열을 뚝 떼면 바로 지원기야. 세포질 분열이 딱 끝나면 지원기야.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지원기야.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세포 2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세포질 분열이 끝나야지 세포 2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기 때.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려보시면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아주 놀라운 효과적인 이제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요, 제가 그래프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X축은 식이고요. Y축은 DNA량입니다. DNA량 1과 2 상대값이죠. DNA량 1과 2. 자, 1에서 자, 2배 됐다가 다시 절반으로 떨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 잘 보세요. DNA량이 1인 상태가 쭉 진행될 때가 G원기입니다. 그래서 DNA량이 1일 때가 G원기고요. 1에서 2 될 때가 자, 1에서 2 되는 시기, 1에서 2 되는 시기 복제가 일어나죠. DNA량 2배 증가하는 복제가 되는 시기 S기. 그 다음이 2가 쭉 진행돼서 G2기. 다음에 이제 M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M기인데 자, M기예요. 그죠? M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또 하나의 그래프. X축 역시 시간, 시기. Y축도 1, 2. 됐죠? 역시 DNA량입니다. DNA량 그래프인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위하고 아래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위, 아래. 위, 아래 비교해 보세요. 자, 이 두 그래프. 자, 얘를 지금 그래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체세포 분열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당연히 DNA량 1인 시기는 G원기, 1에서 2 되는 시기는 당연히 S기죠. 복제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G2기, 그 다음에 M기의 G원기. 됐죠? G원기. 자, 여러분들 이 두 그래프를 쫙 비교를 해보세요. 두 그래프 비교. 어때요? 뭔가 감이 와요? 잘 안 보인다고? 그럼 우리 감독님이 확대해 주실 거야. 부탁드립니다. 왜 저를 확대해요? 제 얼굴은 축소시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나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 부분 차이가 납니다. 즉 여기는요, 분열기 때 DNA량이 절반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쵸? 좀 있다가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G원기로 들어간 건 뭐라고요? 이거 또 다른 G원기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야 G원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했어요. 말기 때 세포질 분열이 딱 일어나면 G원기야.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G원기야. 따라서 여기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 여기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DNA량이 절반됐다. 그건 바로 이거예요. 핵 한 개당 DNA량입니다. 자, 핵 한 개당 DNA량 잘 보세요. 핵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였죠. 2, 1. 말기 핵분열 때 2에서 1. 그 다음에 핵분열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 일어나면 G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핵 한 개당 DNA량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바로 분열기 끝나니까 G원기가 되면서 DNA량이 뚝 떨어져. DNA량이 뚝 떨어지니까 바로 G원기야. 무슨 뜻이야? DNA량이 뚝 떨어지니까 G원기야. G원기는 뭐라고 그랬어? G원기는. 그치?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G원기라고 그러잖아.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G원기니까, 즉 세포 하나당 DNA량이 되는 겁니다. 요건 세포 한 개당 DNA량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건 세포 한 개당으로 따지면요. 세포 한 개, 2인데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1. 됐죠?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1. 세포질 분열이 끝나면 1. 좋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X축은 DNA량이고요. 1, 2라고 해볼게요. Y축은 세포 수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세포들이 있고요. 이런 세포들도 있고요. 이런 세포들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는 DNA량이 1에 해당하는 세포들은 DNA량이 1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G1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네요. G1기. 그죠? 그다음에 DNA량 1에서 2 사이 여기 있는 세포들 1과 2 사이에 있는 세포들 DNA량 1과 2에 있는 세포들은 S기죠. 1과 2에 있는 세포들은 S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DNA량 2에 있는 세포들 있죠. 이 녀석들은 DNA량 2에 해당하는 거니까 DNA량이 2에 해당하는 녀석들이니까 G2기 아니면 M기죠. G2기 또는 M기죠. G2기와 M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여기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랬더니 쌤 왜? 쌤 여기 있지 않습니까? M기 분열기에도 여기 역시 요거 요거 1이 아닙니까? 1 분열기에도 1이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DNA량 1에 해당하는 게 여기 분열기에 해당하는 말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주장 상당히 일리 있지만 지금까지 수능에 평가원 문제에서 출제된 얘는요. 여기에 있는 DNA량이 그쵸? 세포 한 개당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세포 한 개당 DNA량으로 출제가 됐어요. 즉 바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포 한 개당 DNA량이잖아. 여기 세포 한 개당 DNA. 그죠? 그러니까 DNA량이 1인 경우는 무조건 G1기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맞습니까? DNA량이 1인 경우는 G1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긴 G1기만 해당되는 거야, 세포들이. 됐죠? 그리고 1과 2 사이는 S기. 됐죠? 그 다음에 G2기하고 M기가 DNA량 2에 해당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세포질 분열 끝나면, 즉 세포 하나당 DNA량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분열기 끝나면, 세포질 분열 끝나면 G1기가 되는 거니까 세포 한 개당 DNA량은 세포 한 개당 DNA량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 알겠죠? 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시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교해서 얘랑 비교해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서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속 강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DNA량이 1이고 상대값이 어차피 2고 4예요.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릴게. 뭐 다양하게 그려줄 수 있는데 뭐 다르게 그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일단 그려볼게요. X축이 DNA량입니다. 뭐 세포 한 개당이든 예를 들어서 이제 DNA량 Y축은 세포 수예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경우는 그쵸? 여러분들 딱 눈치채셨겠지? 여기에 바뀐 거죠. 여기. 자, DNA량이 2, 4, 1, 2, 4, 1, 2, 1. 요거. 요거 두 번 연속 분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감수분열입니다. 이거 감수분열. 감수분열일 때 이런 게 나와요. 세포들이 DNA량이 1인 경우도 있고 2인 경우도 있고 상대값이 4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1인 경우도 있고 1인 경우의 세포들. 정자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정자예요, 정자. 정자나 난자, 정자. 그다음에 2인 경우도 있고 2인 경우. 그다음에 4인 경우도 있고 2에서 4인 경우 있고 2에서 4, 2에서 4인 경우. 알겠어요? 이거 감수분열입니다. 이거 감수분열.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to be continued. 됐죠? 이번 시간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일단 요거 얘기할 때 세포수는 뭐에 비례하느냐? 이 세포가 가장 많네? 아, 시간입니다. 시간. 그쵸? 세포수가 가장 많이 관찰된다. 그러니까 관찰되는 또는 존재하는, 알겠어요? 관찰되는 또는 존재하는 세포수가 특정을 이제 분열을 시켰을 때 이렇게 존재할 때 이렇게 가장 많이 관찰된다. 그러니까 세포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시기에 해당하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즉 쥐원기가 길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세포들이 관찰된다는 얘기입니다. 쥐원기가 길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건 비례한다. 뭐에? 시간에 비례한다. 됐어요? 관찰되는 세포수는 그 특정 시기의 시간에 비례한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특정한 양파 세포? 뿌리크 세포? 좋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을 관찰했어. 엄청나게 많은 식물 세포들을 관찰했는데 개수가 300개야. 300개고 세포 주기가 10시간이야. 10 hours. 자, 300개를 관찰했고요. 세포 주기가 10시간인 이 세포들을 300개를 관찰했어요. 즉 세포 주기가 10시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딱 분열 맞췄지. 그러면 쥐원기 스타트! 여기까지 한 10시간 걸린다는 얘기야. 됐죠? 쥐원기 스타트해서 다음 분열기 딱 맞추는 순간까지 그때 10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한 바퀴 셀 사이클 10시간. 됐죠? 자, 이렇게 가정을 제가 했습니다. 자, 세포 주기 10시간이라는 얘기는 자, 이때에 대부분의 세포들이 핵이 보여. 대부분의 세포들이 핵이 보여. 이건 무슨 뜻이야? 대부분의 세포들이 핵이 보인다는 얘기는 간기란 얘기입니다. 간기. 아시다시피 G1기부터 G2기까지가 간기잖아요. G1S, G2의 간기 때 핵막과 인이 관찰되고 염색사 상태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열기 때 핵막과 인이 사라져. 그죠? 언제? 전기 때 핵막과 인이 사라져. 그 다음에 언제 또 염색사가 염색체로 뭉쳐? 전기 때. 됐어요? 그래서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시기는 말기. 핵막과 인이 다시 나타나는 시기는 말기. 이런 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기 때는 핵막과 인이 존재합니다. 간기 때는 핵막과 인이 존재해요. 이때 사라지는 거고 분열기 때. 그럼 핵이 있다. 핵이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건 그쵸? 간기란 얘기예요. 간기. G1S, G2까지. 자, 그럼 염색체들이 보이는 시기는 분열기인데 이때 염색체들이 가운데 도열되는 세포가 만약에 4개가 발견됐어. 자, 만약에 요거 하나, 둘, 셋, 4개의 세포가 염색체가 가운데에 도열되어 있는 거야. 염색체를 가운데 쫙 도열되어 있는 세포들이야. 얘네 4개가.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무슨 시기예요? 중기죠, 중기. 자, 중기 때 세포가 4개가 관찰됐어요. 중기 세포가 4개 관찰됐어요. 자, 그럼 중기에 해당하는 세포 주기는 과연 몇 시간일까요? 또는 시간으로 몇 시간 너무 길면 몇 분일까요? 자, 또 퀴즈 내야 돼? 또 이거 수강호기 쓰게 해야 돼? 아니야. 나는 바로 해결해야 돼. 아우, 오늘 헤어 왠지 헤어. 헤어. 빨리 해요. 빨리 해요. 자, 몇 분 걸려, 몇 분? 나 이거 드립 칠 때는 여러분들 계산하는 뜻이야. 난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단 말이야. 지병이야. 빨리. 그래서 현장에서도 애들한테 문제 풀게 하고요. 집중력 강화 훈련이라고 해서 거기서 쉬즈건 불러요. 쉬즈건! 조용할게. 자, 몇 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관찰한 세포 수가 300개인데 그죠? 그 세포 수가 시간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그럼 세포 주기가 10시간? 그럼 600분이다. 10시간 600분이잖아요. 그럼 한 개당 몇 분 꼴이냐면 한 개당 300개가 600분 꼴이니까 한 개당 2분 꼴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4개면은 몇 분 꼴이냐면 그쵸? 8분이 되는 거예요. 아, 중기는 8분에 해당하는구나. 중기는 8분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세포를 600개를 관찰했어.
600개 관찰했어. 600개. 600개를 관찰했다 그러면은 중기에 해당하는 세포가 8개가 관찰되겠죠. 8개. 8개가 관찰되겠죠. 그때는 당연히 600개가 600분이니까 한 개당 1분씩이니까 8개면 당연히 8분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해 가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별거 아니죠? 많이 관찰한 그 세포들에서 그 세포 수가 그 특정 시간과 비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의 세포들이 만약 지금처럼 300개였는데 여기서 M기, 분열기가 4개면은 당연히 8분이 나오는 거.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별거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죠? 요 세포, 요 그래프. 알겠죠? 좋습니다. 자, 세포 주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포 주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 더 땡겨 드리겠습니다. 자, X축은 역시 시기 또는 시간, 시기.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방추사의 길이야. 방추사 길이. 자, 방추사 길이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네요. 그럼 가장 긴 시기가 중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염색체 그림 있죠? 그림 보고 판단할 때 중기를 기준으로 해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할 거예요. 알겠죠? 요거. 그 다음에 중기는 전에는 전기, 그 다음에 후기. 됐죠? 그래서 방추사 길이가 짧아지는 시기가 중기 이후에 후기죠, 후기. 짧아질 때, 방추사 길이가 짧아질 때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건 뭐죠?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것, 증가하는 것. 그렇죠? 염색 분체간 거리야. 염색 분체간 거리. 자, 이게 보세요.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방추사가 요게죠. 방추사 요거. 방추사가 짧아지니까 방추사가 점점점 짧아지잖아요. 방추사가 이렇게 짧아지니까 염색 분체간의 거리 어떻게 돼요? 염색 분체간의 거리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방추사는 짧아지고 땡기고 염색 분체는 점점점 멀어져 가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염색 분체간 거리가 멀어진다. 방추사 길이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간 거리가 멀어진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중심체가 양극으로 이동했어요. 이제 전기 때 중심체 거리가 후기 이후에 조금 증가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중심체가 후기 이후에 조금 증가해요. 그래서 중심체 간 거리 참고해 주세요. 그냥 이건 참고. 됐죠? 자, 이때 만약에 비교해요. For example, 요 값이 만약에 방추사 길이가 짧아지는데 이게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값이 상동 염색체간 거리다. 상동 염색체간 거리다. 만약 이렇게 나왔다. 이 값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감수 1분열 후기가 되는 겁니다. 감수 1분열 과정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감수 분열 배운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래프들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몇 가지를 더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점검을 하는데 이 점검점이 있어요. 셀 사이클에. 그 셀 사이클 체크 포인트라고 해요. 잉글리시로 셀 사이클 체크 포인트. 그래서 세포 주기 점검점. 나도 난 피부가 너무 좋아서 점이 별로 없는데 귀에 점이 있어. 이게 여기 귀에 있는 점은 복점이라고 그러나? 이 점. 여기도 점? 무슨 점? 무슨 점이야? 건방점? 수업해야지 참. 자, 셀 사이클 점검점 체크포인트.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포가 이제 막 분열하고 관계에 들어갔다 다시 분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야 잠깐만 타임 너 계속 분열할래? 아니 이제 그만 분열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아, 그럼 그만 분열하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좀 더 분열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분열해. 이렇게 이제 이 세포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이제 G1기라든가 G2기 때 이런 때 있어요. 특히 이제 G1기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G1기 예를 들어서 이제 G1기 저 특정 시점 G1기에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월이라고 생각해. 장벽이 딱 있는 거야. 여기를 넘으면 이 체크 포인트를 넘어가면 S기 복제돼서 분열을 하는 거고 여길 못 넘어가면 분열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도 있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 세포 주기에 있어서 세포들한테 있어서 세포 G1기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했어. G1기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했어. 그럼 이 세포는 무슨 기에 멈출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G1기를 억제했으니까 M기에 멈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G1기에 멈추는 거예요. G1기에서 더 이상 진행 안 되게 하는 거니까 G1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만약에 S기를 억제하는 약물을 넣었어. X기. S기 무슨 뭐 DNA 합성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 그럼 S기에 멈추는 거예요. S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야. G2기를 억제하는 약물. 그럼 G2기에 머무는 거고. 분열기를 억제하는 약물. 뭐 방추사 작용을 억제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분열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뭐 중기 때나 이런 분열기 때.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말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세포들은 우리 몸의 일반적인 세포 가장 대표적인 거 상피세포, 그 다음에 간세포, 이런 것들 등등. 일반적인 세포는요, 이 세포 주기를 따라서 이제 가죠 이제. 자, 분열할래 말래 해 하자. 아예 안 할래 좀 기다릴래. 그러니까 상피세포는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간세포도 보통은 분열 안 할래. 아예 나 안 하고 싶어. 분열. 근데 간이 많이 손상 갔어. 막걸리 쪽쪽쪽. 간이 손상 갔어. 그러면 분열하자. 그래서 이제 분열하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들은 뭐 세포가 손상이 가면 계속 이제 분열해서 맺고 주죠. 그래서 상피세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상피세포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구강 상피세포도 있고 위장도 상피세포가 있어요. 다 구강부터 해서 거의 여기 어디야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항문 맨날 똥꼬 그러다가 이제 항문 교육방송이니까 그 단어 찾으려니까 자 거기까지 이제 상피로 돼 있어요. 상피세포 아시겠어요? 상피세포. 자 위장도 이게 이제 상피세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입안에 있는 구강 상피세포들이 워러가 필요하답니다. 키위워러. 알았어. 물도 원샷처럼. 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구강 상피세포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이 있을 거야. 많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안에 있는 그 상피세포를 이렇게 많이 뜯어먹는 경우 있어요. 손톱도 먹거나 집에서 고기 안 사주나 봐. 단백질 부족하니까 손톱 뜯어먹고 머리카락 돌돌 말아서 뜯어먹고. 아니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까지 먹어요. 입에서 피나죠. 피나는데 다음날 멀쩡합니다. 다음날도 계속 피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금세 메꿔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피세포는요 상당히 분열 속도가 빠르고 계속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벗겨졌죠. 벗겨지면은 벗겨졌네. 아우 창피해. 분열하자. 분열. 아우 좁아라. 그만. 좋습니다. 그래서 접촉조회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세포들이 타이트하게 딱 접촉하고 있으면요 밖에서 신호 야, 그만하자 라는 신호가 오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분열 안 합니다. 그 외부의 신호와 안에 있는 그 세포 주기 조절 유전자 간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세포 주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분열할까 말까 됐죠? 자, 그래서 이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세포 수인데요. 자, 정상적인 상피세포를 이 그릇에다 하나 갖다 놨어. 배양.
배양하는 그릇에 갖다 놨더니 분열하자 그만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죠? 한 층만 딱 이루고는 그만 분열을 해요.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걸 싫어하는 녀석이 있어. 나는 계속 분열할 거야. 와우 나의 세계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분열하는 이런 세포도 있어요. 자, 이런 세포들이 있을 때 이제 보통 내시경으로 조직 떼어내가지고 뭐 어디든 이제 조직 검사라는 걸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양성인지 악성인지 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보통 이게 분화된 세포잖아요. 그럼 이 조직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분화된 세포면 예를 들어서 얘한테 물어봐. 너 뭐니? 그러면 I am 위세포, 스토머크 셀, 위세포면은 분화된 거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양성종양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순한 녀석들이죠. 어디 퍼져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혹 같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양성종양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목에 갑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콩팥, 자궁, 그다음에 간, 대장의 용종, 하여간 등등 하여간 여러 곳에서 생길 수 있답니다. 이제 뭐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악성으로도 변할 수도 있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건 조사를 했더니 여기 있는 녀석 띄어내가지고 너 누구야? 반들에게 Who are you? I don't know. 우와, 이 녀석 에이 탁탁탁탁탁탁 에이 탁 절로 가. 자, 이런 세포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아니 내가 너 무슨 세포야 그랬더니 모른대. 무슨 뜻이야? 미분화된 세포란 뜻이에요. 분화가 안 됐어. 분화가 안 된 세포들이 이렇게 증식을 하면 이건 무서운 겁니다. 왜? 알다시피 여기 간세포 모여 있고 여기에 뭐 뇌세포 모여 있고 이렇게 특정 세포들 특정 조직에 모여 있는 이유가 분화됐기 때문에 분화된 세포들은 특정 이름표가 있어요. 야, 간들만 모여, 간세포만 모여 이렇게 되는 거고 위장세포만 모여 뭐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분화가 안 됐으니까 이 밑에 이제 혈관, 림프관 뭐 이런 등등의 그쪽으로 가서 온몸에 있는 조직기관으로 퍼져서 전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이. 이게 바로 악성종양 암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 배양액에다가 한 마리를 딱 놨어. 암세포를 한 마리를 딱 놓으면은 이 배양액에 분열하자! 그러면서 한 층을 쌓았는데도 또 분열해! 여러 층 쌀 거야! 계속 쌀 거야! 계속 분열을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열해 갑니다. 이게 암세포. 이건 정상세포, 뭐 정상상피세포 같은 경우, 이건 암세포. 그래서 암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 주기에서 딱 체크포인트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넘어갑니다. 이 분열이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특정 효소들이 관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소랑 관련된 효소가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단백질 만드는 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알겠죠? 유전자. 그래서 우리 몸에도 있어요. 생물의 몸에 우리도 이제 있는데 이 온코진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암 발생 유전자고요. 온코진이. 이 프로토온코진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건 전암 발생 유전자. 그러니까 암 발생 유전자가 되기 전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암 발생 유전자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무슨 뭐 방사선이라는 X선 뭐 그다음에 뭐 화학 물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발암 물질들 있잖아요. 발암 요인에 의해서 이제 온코진이 돼 버려요. 그죠? 온코진이 바로 암 유전자, 암 발생 유전자가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세포 주기 조절이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조절이 이제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진 유전자들이 계속 분열을 이제 유도하는 겁니다. 계속 분열시키는 거야. 분열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정상적인 경우는 분열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신호 다 무시하는 거야. 밖에서 들어오는 야 분열하지 마. 아니 필요 없어. 계속. 물론 이런 암 발생 유전자를 또 억제하는 유전자들도 있답니다. 계속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P53 유전자가 있어요. P53 유전자. 이 P53 유전자가 이 암 유전자를 억제해서 세포 주기를 딱 멈추게 해주는 뭐 그런 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튼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지금 정복하기 위한 과정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강력하면 암 유전자도 딱딱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좀 암에 강하게 그러니까 잘 암에 안 걸리는 그런 체질이 되는 거죠. 유전적으로. 뭐 술, 담배 쫙 빡빡빡 해도 잘 안 걸릴 수 있고 좀 유전적으로 좀 취약하면은 사소한 그 발암 물질로 인해서 또 암이 쉽게 생길 수도 있고. 바로 이제 세포 주기 조절에 이상이 생긴 경우 암 세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들의 교재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 맨 위에 4번 보세요. 세포 주기 조절의 이상이 나오는데요. 세포 주기 조절의 이상에다가 유전자 이상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세포는 사멸한다든가, 즉 죽는다든가. 이거 선생님 이거 온코진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나요? 프로토온코진 뭐 이런 거 없으면 안 되나요? 없으면 안 되는 게 얘네들 없으면 또 세포가 분화를 못 해요. 이런 게 있어줘야지 분열할 수 있고 분화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있는 그 암 발생 유전자, 뭐 전암 유전자 이게 없으면 세포는 그냥 분열 못하고 죽어버려서 쉽게 늙어버리고 막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튼 있어 주긴 좀 필요하긴 한데 또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정상세포하고 암세포 그림 나와 있죠. 정상세포 얘기할게요. 한 층으로 됐죠? 특정 세포가 됩니다. 특정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분화된다는 얘기예요. 전이가 일어나지 않지만 암세포는 그렇죠. 이렇게 여러 층이 되죠. 접촉제가 없어요. 접촉하면 저해가 되는데 더 이상 분열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분열합니다. 그리고 분화하지 않고요. 특정 세포로 분화하지 않고 여기저기 가서 전이할 수 있어요. 퍼져갈 수 있고 모양도 좀 불규칙하고 좀 띠꺼워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암세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암 발생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밝혀진 그 유전자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자궁암이라든가 무슨 뭐 뇌종양이라든가 뭐 대장암 또는 뭐 유방암 이런 걸 일으키는 또 유전자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유전이 되는 거죠. 유전자니까.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유명한 얘는 그 누구 안젤리나 졸리 누님 그분이 이제 여기 가슴을 절제 수술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걸 알고서 좋습니다. 아예 그냥 암 유전자가 있으니까 발생할 곳을 차단해 버린 거죠. 거기서 발생했다면 퍼져갈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주기에 이제 라스트 내용 몇 개 더 남았어요. 세포 주기. 세포 주기 정말 기네요. 길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정상 세포는 그렇지. 분열하자. 그러면 S기로 들어가서 Z기에서 이제 M기에서 또 분열을 하고. 야, 그만할까 이제? 그만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G원기에 머무는데 영원히 G원기에 머무는 거야. 여기서 그냥 머무는 거야. 아예 그냥. 특정 세포들은 분열했다가 잠시 멈추기도 하고 분열했다가 잠시 멈추기도 하고 또 분열 이렇게 해주잖아. 상피세포나 무슨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간세포라든가 이런 것들. 하지만 분열을 안 하는 세포가 있어. 그걸 우리는 쥐제로기 세포라고 그래요. 쥐제로기 세포. 이 분열 안 하는 세포는요. 원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어. 이 원이란 말을 붙였다는 얘기는 to를 전제로 한 거야. 원이 있으면 two, one, two. 야, step. 좋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화배우 박기웅. 자, 원이 있으면 투가 있는 거니까 G 원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언젠간 투로 가겠구나. 즉 복제해서 분열하겠구나라는 뜻이고요. 아예 제로면 분열 안 하는 겁니다. 투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G 제로기라는 건 분열 능력을 잃어버린 세포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건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 뉴런 신경세포. 그 다음에 근육세포.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근육세포, 특히 골격근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골격근섬유, 골격근을 이루는 세포를 골격근섬유, 근육섬유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2년 전인가요?
2, 3년 됐어요. 벌써 시간이 흘렀군요. 그때 8번, 수능 8번 문제 기억보기로 나왔었는데 전국에서 적중시킨 인간이 저만 있었다. 감히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제 아무도 이런 골격 근섬유 근육세포가 다핵세포라는 거를 아무도 거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전에. 근데 저는 원리를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대로 적중돼서 수험생들이 그때 소름이 쫙쫙 끼쳤답니다. 특히 이제 수능 얼마 전에 그냥 현장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했거든. 그 당시에 이제 현장에 들었던 애들이 시험지 보면서 완전 소름 돋아. 이러니 내가 신기가 내려오는 거 아니야. 내가 겸손할 수 있어 이래서? 겸손하자. 자제, 릴렉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그 세포 주기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세포 주기. 감독님 세포 받으세요. 세포 주기. 자, 세포 날라가요. 자, 여러분들 그 이 세포가 눈에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육 세포는요. 이만큼 10cm짜리도 있고 이만큼 20cm짜리도 있어요. 야, 생각해 보세요. 10cm짜리. 여기 근육 세포 하나 꺼냈더니 10cm야. 세포 하나는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긴 세포가 있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다란 근육 세포가 되기 위해선 수많은 세포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수정란으로부터 분열된 그 수많은 세포들이 이제 다 핵을 갖고 있는 다핵세포네. 다 핵을 갖고 있는 전부 다 핵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그렇죠. 분열을 포기하고 길어지자 해서 합체 도킹 합체 도킹 해가지고 쭉 길어지다 보니까 얘가 다핵세포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열을 못하는 거야. 우린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빌리티를 버리고 기브업하고 하나의 거대한 기다란 근육섬유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란 다핵세포인 근육세포는 분열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 바로 골격근섬유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원리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틀릴 수가 없죠. 물론 애들 중에는 이렇게 또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녀석들이 좀 간혹가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간혹이지만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러면 디스하면 안 되지 참. 여하튼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당연히 맞췄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각질세포 있죠. 각질세포들, 여러분들 피부세포, 발바닥 이런데 다 죽은 각질세포들은 분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수도 없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몸에선.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핵이 없는 성숙한 적혈구들 이런 것들도 분열 능력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분열 능력을 잃어버린 세포들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프 하는 마당에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자, 요겁니다. 요거야. SM 뭐야 이거? SM 뭐야 이거? SM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뭐죠 이거? 아하. 자, 이거는요. 요렇게 되는 거야. 요런 그림으로 하면은 바로 SM. 자, 뭐 약자입니까 이거? 수능 만점! 야, 잘 갖다 붙이네. 자, 여러분들 이 SM은요. 복제, 분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바로 수정란의 분열, 즉 난할입니다. 난할. 알겠죠? 수정란의 분열. 수정란의 분열을 뭐라고 불러요? 난할이죠. 수정란. 그래서 여기 한번 복제 분열에서 2세포, 2세포, 4세포, 2세포, 4세포, 8세포, 2세포, 4세포, 2세포, 4세포, 8세포 뭐 이렇게 점점 분열을 하니까 세포 얘 2N이거든요. 얘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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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
자, 난할, 수정란의 초기 분열을 난할이라고 하는데 최세포 분열입니다. 이때에 수정란 하나가 복제해서 분열하고 복제해서 분열하고 복제해서 분열하고 복제해서 분열했을 때 하나가 16개가 되겠죠. 2개, 4개, 8개, 16개. 그죠? 그래서 여기 당연히 핵상이 2N이고 2N이고 2N, 2N, 2N 이런 식으로 최세포 분열이니까. 그죠? 계속 2N, 2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그래프 3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프 3개를 소개해 드리면 여기에 자, 이런 경향으로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X축은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X축은 요거 됐죠? Y축은 A, 여긴 B, 여긴 C라고 할게요. 자, 그럼 A에 해당하는 건 누굴까? B에 해당하는 건 누굴까? C에 해당하는 건 누굴까? 즉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16세포배. 배가 뭐죠? 배. 자, 배아가 뭐죠? 배아와 태아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임신해가지고 뭐 한 어바웃도 한 3개월? 그 전까지는 배아다. 그 이유는 태아다. 뭐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린 태아, 배아. 그래서 수정난 다음에 2세포배, 4세포배, 8세포배, 16세포배, 배, 상실배, 포배, 낭배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건 뭐냐라는 거죠. 증가하는 건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보시면 딱 알겠지만 전체 배가 지닌, 그쵸? 전체 배가 지닌 배에서 전체 배의 세포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2개, 4개, 8개, 16개 세포 수 증가하고 전체 배의 DNA량, 전체 배가 지닌 DNA량, 그죠? 염색체 수도 당연히 전체 배에 있는 염색체 수도 증가하겠죠? 그죠? 염색체 2N, 46, 그죠? 사람의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B는요, 감소하는 경우 뭘까요? 이렇게 세포 분열이 진행될수록, 지금 나날이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건 뭐죠? 그죠? 세포의 크기입니다. 세포 한 개당 크기, 즉 세포 질의 량, 세포질량이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C는 일정한 건 뭐죠? 이렇게 분열하도록 일정한 건 전체 배의 크기가 있고요. 일단 전체 배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죠. 전체 배의 크기가 거의 일정해요. 왜? G1기랑 G2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세포 크기가 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포 크기가 커지질 않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세포 수가 증가하면서도 세포 크기는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세포가 계속 수가 늘어나는데 세포 크기가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배의 크기도 큰 변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 한 개당 DNA량이나 아니면 염색체 수, DNA량이나 염색체 수, 2N이니까 최세포 분열이니까 이런 게 거의 일정해요. 세포 하나당, 세포 하나당.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날의 의미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체세포 분열, 감소 분열 들어가는데요. 이제 문제를 좀 통해서 문제도 이제 적용시키면서 분열을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